콜라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 옷 색깔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역시 콜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환타를 했으니까 콜라가 섭하죠. 콜라도 하고 이제 사이다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콜라의 역사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바로 콜라 원액의 비밀. 도대체 이 원액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 이 신비로운 까만 까만 음료. 정말 이 마성의 콜라. 이 콜라의 중독성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잖아요. 뭐 치킨, 피자. 피자 한가득 입에 물고 거기다가 콜라를 탁 먹어주면 느끼함이 딱 사라지고, 햄버거 입안 가득 먹고서 그 빡빡할 때 콜라 쫙 빨아들여가지고 목에서 쫙 내려가는 그 목넘김. 야, 여러분 패스트푸드나 이런 치킨에서는 콜라는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죠. 자, 저도 콜라를 평소에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지만 패스트푸드, 피자, 뭐 치킨 이렇게 먹을 때는 정말 콜라 좋아하는데요. 자, 오늘은 콜라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원액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의 인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콜라를 이렇게 사랑해서 콜라가 지구를 마치 엄마가 애기한테 젖먹이듯이 쭈쭈 먹이듯이 이렇게 지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콜라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타임지에 1950년에 나왔던 표지인데요. 정말 이렇게 10초마다 전 세계에서 10초마다 12만 6천 명이 콜라를 마시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이 콜라는 2차 세계대전 때도 군사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전쟁 중 사기를 올리는 데는 또 콜라만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막 땀 흘리고 고생하고 콜라 헬스하고 나서 콜라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전쟁 중에 병사들이 사랑했던 콜라. 2차 세계대전에 마신 콜라가 총 5억 병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드와이트 사령관이 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 사령관이 1943년에 코카콜라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 10군데의 코카콜라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 군인들의 이런 사기를 올리는데 콜라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게도 콜라가 여러분 원액의 비밀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술도 아닌 것이. 그래서 콜라는 예전부터 중독성이 있는 뭔가 물질이 들어있다. 약간 마약 같은 게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콜라의 원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알아보다가 나왔었는데 독일에서는요. 이 콜라에다가 추가로 3가지를 섞어서 콜라에다가 커피에다가 초콜릿까지.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가고요.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가고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 덩어리를 뭉쳐서 전쟁 중에 먹였다라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은 공군들의 싸움입니다. 공군들은 이 파일럿들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밤새 운전하고 제트기 운전하고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졸음과의 싸움을 하니까 머리를 쓴 거야. 이제 전쟁 중에 막 콜라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초콜릿을 먹으려고 초콜릿과 이 커피와 콜라를 합쳐서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쇼카콜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쇼카콜라. 쇼콜라. 그러니까 콜라랑 이 초콜릿이랑 커피랑 그래서 쇼카콜라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쇼카콜라는 이렇게 마치 구두약통 같은 거에 배급이 됐대요. 맛도 있었고 이걸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서 진짜 잠이 뿅 물약 먹은 것처럼 정말 포션 맞은 것처럼 잠이 안 왔었다고 해요. 근데 이 쇼카콜라는 조금 높은 직위 특전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수작전에 들어가는 병사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진영에서는 이봐 오늘 보급으로 쇼카콜라가 나왔어. 그럼 우린 죽은 목숨이다. 다름없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빡센 그런 전투에서만 쇼카콜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거의 지고 있을 때 폐색이 진해졌을 그런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 쇼카콜라가 나오면 유언장을 썼대요. 오늘 죽겠구나 이럴 정도로 쇼카콜라라는 것도 나왔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코카콜라 원액 이야기로 돌아와서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으로 정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의 원액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우리에게 이런 청량감을 주면서 자꾸 생각나는 이런 중독성, 느끼한 걸 먹었을 때 한 번에 팍 그 느끼함을 없애주는 그 코카콜라의 그 맛. 그래서 코카콜라는 바로 이번에 2019년으로 133주년이 됐어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명이 됐는데요. 그 원액의 이야기는 아직도 신비주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역사가 바로 콜라의 역사죠. 코카콜라가 콜라의 원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펩시 나타난 거니까 나중에. 자, 코카콜라의 역사는요, 꽤 역사가 긴데 놀랍게도 역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남북전쟁, 그 미국에서 남부랑 북부랑 싸운 거 아시죠? 흑인노예 그런 그 흑인노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흑인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로 싸우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뉴욕타임즈였던 콘스턴트 헤이즈가 쓴 책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 내용을 코카콜라의 진실이라고 해서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들, 코카콜라 원액의 비밀, 이런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를 만든 미국인은 바로 존 펜버튼이라고 해요. 펜버튼. 이분은 남북전쟁 중에 따가닥 그 기병대로 남군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에 누가 이겼죠? 바로 상공업 위주의 북군이 이겼잖아요. 남군은 지게 됩니다. 남부가 지게 되어 대농장을 갖고 있었던 흑인 노예를 찬성했던 링컨이 당선과 함께 어쨌든 남북전쟁에서 남부는 완전 졌고요. 남부로 모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된 자기네 이제 고향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막 그런 남북전쟁의 폐허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 펜버튼의 고향이 마침 애틀랜타였어요. 애틀랜타도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 사업을 하는데 그때 먹을 것도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었어요. 영양실조로도 죽고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펜버튼이 머리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원기회복을 해줄 수 있는 마치 지금의 바카스 같은 느낌의 자양강장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으로 정말 프렌치 와인 코카나무의 그런 추출물, 코카인이 들어가겠죠? 코카나무의 추출물과 콜라나무의 향을 넣은 알코올이었습니다. 콜라나무.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콜라나무가 있다라는 거. 코카인은 코카나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콜라나무.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머, 예뻐. 꽃도 예뻐. 이 꽃 뭐랄까, 무슨 약간 무궁화 같기도 하고, 이게 코카나무 꽃 열매고요. 그리고 꽃이고요. 열매는 이 콜라넛이라는 게 여기서 꽃 뒤에서 이제 생긴데요. 이 콜라넛이 처음에 이제 코카콜라를 만들기 전 원료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프렌치 와인 코카였는데 프렌치 와인 코카가 되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프렌치 와인 코카는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던가 여성들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빼고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탄산수에다가 희석을 해서 알코올이 아닌 음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펜버튼이 이제 원액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은 장명은 누가 했냐면 지금의 코카콜라, 코카인, 콜라, 코카나무, 콜라나무, 코카콜라로 지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펜버튼의 친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명가예요. 코카콜라를 만든 장명가.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를 만들고 펜버튼의 약국에서 팔았는데요. 처음에는 5센트씩 받고 콜라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코카콜라 인기가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이 코카콜라를 먹고 사람들이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 코카콜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코카콜라가. 요즘에도 코카콜라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지나? 어쨌든 처음에는 약국에서 두통약으로 히트를 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치킨하고 콜라랑 먹는 음료가 아니라 약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코카콜라가. 그러고 나서 코카콜라의 인기를 이제 느끼고 이거를 사업화해야겠어 라고 느낀 사람이 바로 아사 캔들러입니다.
코카콜라의 어떻게 보면 기업화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사 캔들러가 이제 1888년 존 펜버트론으로부터 코카콜라 사업권을 사들여서 원액 뭐 비밀 이런 거 다 사들여서 기업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음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사 캔들러도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코카콜라를 마신 뒤로 그 두통이 사라졌다고 해요.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이니까. 코카인이 그때는 코카인이 들어있었으니까 코카콜라의 그 코카인 성분이 아무래도 마약 성분이라 두통을 없애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이 환각작용, 코카콜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정말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00년 말, 이제 1900년쯤에 1800년 말부터 1900년 정도에 코카콜라 마약 성분 좋지 않다, 몸에 좋지 않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시위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1903년에 코카콜라에서 마약 성분 코카는 뺐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우면 안 되죠. 나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코카인이 살짝 들어갔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어쨌든 저는 마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코카콜라의 코카인이라는 그 코카 때문에 사람들이 코카콜라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 중독 성분이 있어, 막 의문의 성분이 있다는 막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코카콜라가 더 잘 팔리게 됩니다. 중독적인 성분이 있대. 여기엔 마약이 들어있대. 1903년에 분명히 코카인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뺐다고 해놓고 조금 넣었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학생 때 친구들이 콜라 먹고 취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바카스 먹고 취한다, 콜라 먹고 취한다, 막 이런 이야기 있고 진짜 코카콜라에는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측에서 코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약간 마약 성분의 느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마약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코크라고 줄여서 말하게 됩니다. 코크. 그래서 외국에는 give me coke, give me something coke 이렇게 말하거든요. 코크가 영어 그냥 콜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코크는 코카콜라의 줄임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냥 영어권에서는 코크가 다 콜라를 지칭하는 게 돼버렸죠. 펩시도 코크, 이것도 코크,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코크는 코카콜라의 고유 언어다. 막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콜라를 먹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이유는 여전히 카페인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카콜라 안에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우리가 커피를 먹은 것처럼 약간 각성작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에 비교해서는 커피의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서 콜라가 중독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코카콜라는 코카나무, 콜라나무에서 온 거면 펩시는 뭐지? 그래서 궁금해서 잠시 알아봤어요. 어쨌든 펩시도 콜라니까. 펩시는 펩신이라는 소화액 있잖아요. 소화제. 그래서 펩시는 처음에 소화제로 이렇게 어필을 했대요. 소화가 잘 되는. 그래서 솔직히 코카콜라랑 펩시랑 탄산은 둘 다 똑같은데도 더 탄산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서 소화 잘 되는 펩시. 그래서 펩신에서 펩시가 온 거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태국 문양이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오빠가 나는 애국자니까 펩시밖에 안 먹어 막 이러면서 펩시 우리나라 건 거 몰랐어? 이러나 진짜 펩시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 문양을 뭐 한국인이 개발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 펩시의 이런 문양은요, 동양적인 문양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로고를 만든 건 바로 1950년에 이 로고를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이 펩시란 폰트도 1956년에 도입을 한 건데, 그 로고는요 동양의 음양을 상징하는 그런 태극무늬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콜라가 이미 서양권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펩시는 동양을 노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거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건 아니라고 해요. 요 태극 문양은 우리나라만 쓰는 고유의 영어 그 문양이 아니라 중국의 강시들도 여기 태극 문양이 있고요. 중국의 그런 음양 모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중국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느낌은 애국적인 느낌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랑은 관련이 없는 펩시는 그렇다라는 거. 근데 펩시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펩시콜라, 코카콜라, 저는 사실 콜라를 잘 모르는 코달못이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콜라인 것 같고 코카콜라가 조금 더 단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나라에 잠깐 킹콩 콜라도 아닌데 킹콩이 아닌데 콤비 콜라도 나왔었고, 저 옛날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815 콜라 나왔었거든요. 815 콜라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맛이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망했지? 815 콜라도 있었습니다. 탁시라고 이상한 수정과 맛 나는 콜라도 잠깐 나왔었다가 금세 망했고요. 혜태에서 나왔고. 자, 어찌됐든 이 콜라가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수많은 회사에서 콜라의 아류작을 제가 말한 것처럼 콤비콜라, 815 콜라, 탁시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다 망했어요. 콜라의 원액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콜라의 두 번째 흥행 요소는 라인. 이거 제가 지금 병 콜라를 못 사서 그렇지 병 콜라는 라인이 더 들어가거든요. 바로 S라인. 우리가 여자들 몸매가 좋으면 콜라병 몸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S라인. 콜라병은 도대체 그러면 누가 개발을 한 걸까? 그것도 알아봤는데 원래는 정말 이렇게 밋밋한 병에 나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양주장 같은 데 나왔었고, 자, 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콜라병에 S라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과하게 빵빵했어요. 너무 글래머인데 이렇게 과하게 빵빵이 있는데 콜라병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과연 또 누굴까요? 자, 콜라병에 대한 일화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카콜라사의 초대 사장인 이 캔들러가, 아사 캔들러가 미국 전역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뭔가 콜라만의 특이한 코카콜라만의 그런 병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 유리 제품 디자이너였던 얼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채택을 한 건데, 얼딘은 어떻게 디자인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이 코카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코카나무의 열매로 병을 만들겠어? 이랬더니 코카나무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어떤 사책을 뒤져도. 그래서 도서관 그 직원한테 도대체 코카나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도서관 직원이 제가 콜라나무 열매는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 열매는 알아요. 카카오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데 콜라넛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코카콜라가 이런 모양일 뻔했네. 어쨌든 그래서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겠지? 이래가지고 이 디자인으로 만든 거래요. 그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좀 참외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겼잖아요. 얘가 병 안에 들어간 것 같죠? 처음에 이 모양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의 S라인으로 처음에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열매를 따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 카카오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헛다리 짚어서 만든 거지만 어쨌든 대박 났다.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얄쌍해지면서 지금의 이제 콜라병 S라인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손에 잡기도 편하고 그립감도 좋고, 뭐 이게 남성들이 여자의 몸매야 이러면서 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모양 자체가 확실히 특이하고 다른 병하고는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딱 콜라병은 손에 잡는 그립감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콜라병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대박난 것도 아닌가. 콜라병의 이런 또 그런 모양 S라인 요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자, 원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원액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액은요, 코카콜라 회사의 정말 창업 멤버 3명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3명만 알고 있다고 하고요. 이 3명은 정말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셋이 같이 공유도 하지 않고, 이제 같은 비행기도 막 안 타려고 하고, 정말 극비리에 비밀로 거의 신비주의로 지금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액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검색도 막 해봤는데 뭔가 되게 숨기는 그러한 좀 신비주의 전략 때문에 소문만 되게 무성하죠. 뭐가 들어갔네. 그리고 이런 까만 원액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제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었을 때 꽤 오래 했었는데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콜라 원액이 와요. 그래서 원액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그래서 원액을 젓가락에 이렇게 조금만 쪽 찍어 먹어봤거든요. 겁나 달아. 너무 달아. 심한 극도의 원액에서 원액 먹어보고 막 뱉었거든요. 그거 보고는 잘 원액을 모르겠고, 이게 이제 원래 원액의 비밀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비밀을 남겨두는 그런 금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이런 문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금고가 있어요. 미국 선트러스트 은행에 원액 제조법을 보관을 했다가 최근 2011년에 아틀랜타 코카콜라 박물관에 비밀 금고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밀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많아요. 별거 없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막판에 제가 지금 목말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이 탁 탄산 소리. 콜라는 이게 따라 마셔야죠. 이 소리. 원액의 비밀을 한번 제가 한번. 바로 트림이 나올 것 같은 이 탄산. 죄송합니다. 원액의 비밀을 알려고 그랬는데 트림만 나오네요. 아, 치킨 먹고 싶다. 트림을 막 못하니까, 마음대로 트림을 못하니까 목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내가 뭐 먹어봐서 알겠어. 뭔가 그 달면서도 환타는 극강의 단맛, 딱 먹자마자 딱 와닿는 단맛인데 콜라는 환타보단 탄산이 훨씬 강하고 쌉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느끼한 걸 먹었을 때 입안을 쌉쌀하게 딱 이렇게 해주는 그 쌉쌀한 맛 있죠. 떫다고 할까 살짝? 피자, 치킨, 햄버거가 생각나는 맛이네요. 아, 치킨 먹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콜라의 원액의 비밀, 콜라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했습니다. 혹시 콜라의 원액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죠. 약간 캐러멜 향? 뭐 원액이 써있지 않나요? 정제수, 당시럽, 설탕, 기타 과당,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천연향료, 카페인. 솔직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콜라는 참 끊기 힘들죠. 근데 이 배율을 어떻게 황금 배율로 하는지, 그리고 정체 모를 그 까만 원액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콜라의 그런 역사, 원액의 비밀은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음료의 역사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